자, 오늘도 역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분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뭐 또 시끄럽죠. 바로 중국의 이 국가 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런 내용들인데, 자, 뭐 요즘 뭐 천멸중공 이런 말 유행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미멸중공, 미국이 중공을 멸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자, 하늘을 노하게 한 중국이죠. 위기의 중국 대륙, 천멸중공, 위기의 중국 대륙이다. 자, 이런 거 한번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노했다. 양회 개막 당일 베이징 하늘을 뒤덮은 이 암흑과 벼락이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었는데, 5월 21일 양회 정협과 전인대가 개막하는 그 시간에, 딱 그 시간에 오후 3시 30분에 베이징이 이렇게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벼락도 내리쳤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천멸중공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확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정말 대단하죠. 오후 3시 30분에. 그런데 딱 그 시간이 정협, 전인대, 양회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양회 기상 이변은 경고에 불과했다. 연이어 터지는 천형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한 바이러스, 우한 코로나19가 지금 뭐 중국에서는 지표상으로는 잠잠해진다라는 그런 지표였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뭐 미국, 브라질, 러시아, 또 유럽 각국, 정말 이런 데는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런데 중국 베이징에서 새로운 변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바이러스 공학자 최혜련 교수팀은 최근 베이징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 D614G가 인간세포 침투력과 관련된 스파이크 단백질이 강화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이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기존 바이러스 대비 9배 이상이다.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으로 베이징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들은 최근 역병 확산 관련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정보의 암호화와 검열을 의무화하고 관련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6월 24일에서 25일 에포크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19보다 9배나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또 창궐했다. 이거 지금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또 치료제 이런 거 개발하느라고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우리 국내 제약회사 엄청난 돈을 벌 것이다, 뭐 이래 해가지고 지금 주식들도, 그 제약 관련한 주식들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이거야, 바보야,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또 이거 9배나 강력하니까, 이거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전염성이 강하단 말입니까? 이런 게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국 전역을 덮치는 천재지변인데, 그 중에서 이 강남 지역, 즉 양쯔강 이 유역은 완전히 지금 홍수로 뒤덮이고 있어요. 중국은 황하 그리고 양쯔강, 이렇게가 두 개가 큰,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들어가는 강 두 개가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고, 그 황하와 양쯔강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지류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양쯔강 같은 경우는 강이 아주 길고 강폭도 넓은데, 그 이유는 이 강남 지역의 이 남쪽 지역에서 워낙 큰 강들이 지류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의 유입량이 엄청나죠. 그런 와중에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아주 빨간색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그 많은 강수량은 아니에요. 우리 요즘 국지적 호우 이러면 시간당 100mm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 500mm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6월 21일에서 25일 사이에 많은 곳은 이제 한 300에서 400mm, 그리고 400mm 이상 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동시에 이 많은 비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들이 다 양쯔강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쯔강과 이어진 수백 킬로미터짜리 길이의 강들의 또 지류에서 또 들어가서 그 수백 킬로미터짜리 강에 들어가고, 그 수백 킬로미터짜리 강은 이 또 수천 킬로미터의 양쯔강에 들어가고, 또 그 지류 중에서는 한 천 몇백 킬로 이런 주장강 이런 강도 있지요. 이렇게 되듯이 양쯔강에 유입되는 이 물은 이 광범위한 이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의 지류들에서 양쯔강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파양호, 동정호 이런 곳은 거의 뭐 바다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낙동강, 한강 해봐야 뭐 400km, 500km 이렇게 되는 강을 생각하고 뭐 한 400mm 오는 거 그거 뭐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정말 셀 수도 없는 지류에서 계속 밀려들기 때문에 마치 바다와 같은 이런 강이 돼버리는데 강은 강이지 바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제방의 높이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해서 지금 이 강남 지역 양스강 유역들은 완전히 대홍수, 100년 만의 대홍수에 지금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런데 남부 지역은 이렇게 물난리인데 서부 지역은 지진이에요. 그래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20일 이후에 리터 규모 4.2의 지진을 시작으로 26일 날 규모 5.0까지 6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라고 6월 26일 날 BBC가 보도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반이 약해지고 비가 계속 오고 하면 지반이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또 서쪽에서 사실은 뭐 4.2다 5.0이다 강력한 지진은 아니죠. 우리도 뭐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최근에 당해봤으니까 뭐 그로 인해서 피해도 좀 있었지만은 정말 뭐 국가적인 재앙이다 뭐 할 정도는 아닌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미지가 점점 데미지가 가기 시작해서 스촨 대지진 같은 그런 지진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스촨 대지진 때 중국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이 지금 예비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 홍수와 지진이 예비되고 있다라는 징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 남부의 운남성, 윈난성이죠. 최대 호수 얼하이에서 벌어진 이상 징후인데, 자, 이거 보십시오.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이 막 불쩍불쩍 지금 뛰어오르고 있는 건데, 막 사람들이 지금 사진 찍고 그러고 있어요. 지난 15일, 윈난성 딸이 인근 호수인 얼하이 호수에서 물고기 수십 마리가 튀어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같은 날 약 3,000km 떨어진 지린성 숭위안 소재 착한 호수에서도 발생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거 스촨 대지진 발생하고 했을 때 그때 물고기들이 이렇게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위기를 감지하고. 이제 뭐 이 동물들은 우리 사람보다 위기 감지 징후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물고기들이 뛰어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뛰어 오르니까 이거 지금 대지진의 전주곡이야 라고 지금 사람들이 민심이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에서는 아니야, 지금 이 수온 상승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견디지 못하고 지금 뛰어오르는 거야. 그래? 수온 상승 알았어, 한번 재보자. 재봤더니 수온 상승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뭐 시원한데 무슨 수온 상승이야. 자, 그러면은 중국을 이렇게 봤을 때 운남성 같으면은 거의 뭐 서남쪽 끝이죠. 그런데 지린성, 길림성 아닙니까? 여기는 동북쪽 끝이죠. 거의 중국 대륙을 대각선으로 그어서 그 길림성 쪽에 있는 착한 호수에서 거기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 여기 대지진 또는 천재지변 대재앙의 전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민심이 흉흉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그 만주지방에서 이런 또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죽은 화산이 되살아났다. 사화산인데 동부지역은 화산 폭발 조짐 때문에 또 민심이 뒤끌어요. 이제 백두산이 화산 폭발을 할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산 폭발하면 이 중국 이 동북 삼성 지역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북서풍 또는 남동풍이 이 한반도 지역은 불기 때문에 이 뭐 일본 또는 이 중국 이런 식으로 남동풍이든 북서풍이든 그런 식으로 해서 큰 화산재를 뒤집어쓰고 재앙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백두산 화산 폭발설의 어떤 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러면 인근에 있는 화산들 우리 다 조사해보자. 이렇게 돼서 연구팀들이 이 만주 지역에 있는 화산들, 휴화산, 사화산, 활화산 전부 이제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북한 러시아와 가까운 북동부 헤이루장성, 흑룡강성이죠.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웨이 화산이 폭발을 위해 충전되고 있으며 그 아래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중국 연구진은 웨이 화산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괭, 즉 마그마 챔버 2개를 발견했는데, 웨이 화산은 50만 년 전 마지막 폭발 이후에 사화산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충격에 빠졌다 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를 했어요. 백두산 같은 경우는 뭐 기록에 따라서 고려시대에도 큰 화산 폭발이 있었고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웨이 화산은 50만 년 전에 마지막 화산 폭발을 한 그야말로 사화산인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래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그마 챔버가 지금 충전이
그냥 뭐 가득된 채로 이제 폭발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태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흑룡강성, 해륜장성 아무리 인구밀도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천만 명 사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서쪽은 지진, 동쪽은 이렇게 화산, 남쪽은 홍수 이런 식으로 막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이은 천재지변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함성을 지르죠. 벽에다가 낙서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사람 프레카드 들고 다니고 좀 뭐 겁이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천멸준공, 하늘이 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거야. 그러니까 퇴당 보명, 우리는 당을 빠져나가서 탈당해서 우리 목숨을 지키자. 천멸준공 퇴당 보명, 하늘이 준공을 멸할 것이기 때문에 벌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탈당해서 목숨이라도 건지자. 이 구호가 지금 중국 사람들이 낙서를 하고 들고 다니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민심이 흉흉하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제 알려드렸듯이 미국은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이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와 민심을 이반시키는 뭐 사실은 뭐 아닌 것을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미멸준공. 자, 그래서 하늘을 분노케 한 이 중국 지도부가 옥석 구분의 위기, 이 중국 대륙이다라는 거예요. 이 옥석 구분, 그 사서삼경이죠. 서경에 나오는 성어인데, 천리가 그 덕을 잃으면 그 해독은 사나운 불보다 무서운 법이다. 그 불은 옥과 돌을 함께 태울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이 임명한 이 관리가, 즉 왕, 뭐 또는 재상, 이런 이 권력자가 그 덕을 잃으면, 백성들로부터 덕을 잃으면 그 해독은, 폐해는 사나운 불보다 더 무섭다. 그런데 그 왕이 또는 재상이, 관리가 일으키는 그 폐해는 옥석 구분 없이 그냥 다 태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조리 다 태운다. 그래서 나는 착하니까 나는 안 탈 거야. 뭐 나는 또 저들하고 같은 편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 아니고 모조리 다 태워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최고 지도부 또는 이 국가적 이념, 정치 체제, 통치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뭐 우리가 중국 고전에서 배웠던 그런 이 백성을 숭상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옥과 돌을 함께 태우는 옥석 구분 위기의 중국 대륙이다. 그래서 천멸준공, 퇴당 범행하자라는 지금 성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방송인 김어준 씨를 맹 비판했습니다. 자, 김어준은 그동안 영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령선이라는 영화, 세월호 관련 의혹을 담은 영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승호 전 MBC 사장, 지금은 뉴스타파 PD입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사과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저쪽 진보 좌파 진영 내에서도 오죽했으면 이런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겠습니까? 자, 편파보도, 편파방송의 대명사라고 비판받았던 MBC의 사장을 지낸 최승호 PD조차도 김어준의 행보에는 이제 손을 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프고 공개적으로 김어준을 비판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어준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디어오늘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3일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 1천여 척의 선박, 16만 개의 AIS 선박 자동 식별장치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영화 유령선의 주장이 사실무근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타파의 PD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저쪽 진영에 개싸움 같은 게 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최승호 PD는 PD 저널리즘을 전문으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승호 PD가 보기에도 김어준 씨가 만든 영화 또는 김어준 씨가 그동안 했던 주장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았나 봅니다. 이미 뉴스타파는 김어준 씨와 관련된 영화들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을 해왔습니다. 자, 김어준 씨가 제작에 참여한 영화를 뉴스타파가 검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18대 대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더 플랜이라는 영화, 그리고 누군가가 고의로 세월호 앵커를 내려 침몰시켰다고 주장하는 그날 바다, 이 두 영화의 핵심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검증했다. 이렇게 최승호 PD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총수나 김지영 감독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실에 대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최승호 PD는 김어준 총수가 어떤 중요한 문제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곧바로 누군가의 조작이나 음모로 연결시키는 태도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령선 제작진이 취재를 했다면 아마 오래지 않아 AIS 데이터를 수신한 수신기가 중국 선전에 있는 회사 것이라서 그 회사 위치 데이터가 수신기의 초기 값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 중국 선전에서 어떤 세력이 고의로 세월호 AIS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업체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영화의 문제점을 적시했습니다. 자, 이제 같은 진영으로 보이는데 최승호 PD의 눈에도 김어준 씨가 만든 이 영화가 얼마나 황당했으면 이미 세 번째로 이 김어준 씨가 제작에 참여한 영화를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최승호 PD는 영화 더 플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김어준 씨가 18대 대선 개표 결과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먼저 취재했어야 하지만 선관위를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조작과 음모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런데 19대 대선 결과 이 K값은 18대 대선과 비슷하게 나왔다. 더 플랜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개표에 의해 당선된 것이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면 부정개표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냐,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자, 중앙선관위는 더 플랜 측에 18대 대선의 투표지를 함께 검증하자고 요구했는데 김어준 총수는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저쪽 진영은 이렇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실제로 상당히 이유가 있어 보이는 지난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쪽 진영에서 비판을 합니다. 이것도 참 흥미로운 현상입니다.